연봉이 남자는 뭐 6,500 이상, 뭐 여자는 4,200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늘 얘기지만 매번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결혼정보회사 등급표 있죠. 듀오는 등급표가 어떻게 돼요? 나는 몇 등급인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몇 등급일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어쨌든 남자는 20대, 30대, 40대 공통적으로 외모를 보지만 30대 때는 이제 경제력을 조금 보기 시작하고, 네. 40대 때는 내가 경제력이 조금 갖춰지니까 그게 좀 낮아지고 오히려 나이 차를 본다라는 건데, 골드미스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기회가 많다고 유지했는데, 제가 다른 이제 또 결혼정보회사 대표님 만났을 때 골드미스인 분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들은 얘기예요. 골드미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도 돈이 여유가 있고 근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거보다 나이 차가 조금 나는 남성분들은 여기를 안 만나고 싶고 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여기가 만날 대상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당연하죠. 사실 결혼정보회사는 나이는 굉장한 무기예요. 여성분들 결혼하고 싶으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오시면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그 골드미스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남성들이 더 버거워하죠. 거기에 맞는 상대 남성분들은 이미 젊을 때 30대 때 다른 좋은 분들과 만났을 확률이 높잖아요. 좋은 신랑감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40대에 계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더 어린 여성들을 찾으니 대상이 준다. 재밌는 게 저희 결혼정보회사는 남성 회원이 훨씬 많아요. 거의 6대 4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의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에 맞는 남성분들의 수는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아이, 차라리 나 그냥 혼자 살래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살래요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왜 그래요? 아까 결혼의 장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보시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고무적인 게 젊은 남성들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여성이 좀 연상이어도 괜찮다는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남자가 보는 여자의 이제 이상형의 이제 조건을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만 생각할 때는 여성분은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이 유리하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럼 이제 반대쪽, 이제 여자 쪽에서 남자 물어봐야죠. 자, 20대, 30대, 40대 여자들이 남자 보는 눈 달라지는지, 또 이성 보는 조건 어떻게 될까요? 사회 경험이 있고 남성들이 어떻다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해보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지만 20대 오시는 여성분들 똑같이 남성 외모를 많이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키가 커야 되고, 여기서는 외모 플러스 좀 키가 들어가죠. 키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남, 요즘 정말 그 연예인들이 워낙이 대한민국 잘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눈이 거기에 맞춰져서 일반인들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남친 룩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남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같이 오신 부모님이 계속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30대가 되면 이제 정말 30대가 어떻게 보면 결혼에 제일 진지한 연령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되면은 역시 이거는 삶이구나. 그러려면 남편이 조금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40대로 가면 성격을 제일 많이 보죠.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겪어봤고, 골드미스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남편이 될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좋고 유하고 나를 좀 포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많이 보는 쪽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 키 얘기해 주셔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남자 볼 때 외모도 보지만 그 외모에 사실 키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어깨라든가. 제 키가 172인데 괜찮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172가 괜찮은 게 아니라 김 작가님이 괜찮으신 거예요. 이런 또 훈훈한 아니, 그러니까 주시네. 왜냐하면 그 외모나 비율도 중요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적인 입지가 175 이상으로 봐져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여성분들은 결혼해서만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자는 결혼해서만큼은 뭐가 좀 하나 있으면 유리한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국은 능력이겠죠. 남자는 역시 능력이다.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쥐기만 하신 분, 안 쓰는 분은 인기 없어요. 오히려 경제력이 없이 잘 쓰는 분이 더 인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가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정리한 질문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찾는 이성의 선호 조건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의 표준형 이런 거를 이제 매년 조사해서 보면 뭐 남자는 키가 뭐 178 이상, 뭐 여성은 162 이상. 맞아, 그 데이터 발표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연봉이 남자는 뭐 6,500 이상, 뭐 여자는 4,200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늘 얘기지만 매번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손님이 100명이 오면 100가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는 거는 못하지만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결혼정보회사 등급표 있죠. 비오는 등급표가 어떻게 돼요? 나는 몇 등급인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몇 등급일까? 등급 없어요.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등급으로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단순화 시키려고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게 외모 사진 같은 경우는 점수화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쁘다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등급 있던데 하는데 아니고 저희가 매칭 밸류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소개해도 다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매칭 밸류가 높으신 분들이고 뭔가가 조금 그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분.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금 순서화는 할 수 있는 거죠. 다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어떤 분은 나 이 사람 싫어요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단순화해서 일률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칭 밸류가 한 5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한 상대가 70점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매니저의 설득이 들어가요. 그 전에 미팅 하셨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다. 칭찬한다. 사람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매칭 밸류가 높을 때 결혼정보회사에 오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럼 등급표 있다는 얘기는 왜 퍼진 건가요? 없다고 이제 저도 결혼정보회사 만나면 다들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순서 매기는 거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리고 그걸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기자분들인데요.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 봤는데 남자 기자는 광부 미치고 여자 기자는 해녀 미치로 본 걸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기자분이 막 집이 정말 무슨 재벌 2세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흥미거리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내지는 몇 등급일까가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얘기거리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등급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괜찮은 점수 이분은 중간 뭐 이런 눈대중이라 해야 될까요? 그 정도는 사실 있어야지 그쵸? 매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키 크고 좋은 대학 나왔고 연봉 높은 회사 다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직업이고 성격 호탕하고 교우관계 좋고 근데 이제 누가 봐도 훈남이고 이러면은 소개를 잘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아요. 또 이 사람이 다 좋은데 굉장히 예의 없게 굴었다거나 반대로 여성들도 정말 누가 봐도 예뻐요. 그렇게 예쁜 친구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잘해주니까 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명 공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매칭 밸류가 높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컴퓨터로 매칭하고 매니저가 해도 인연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면 인연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혹시나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잘생기고 이쁘고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이 많고 이런 거는 누구나도 좋게 보는 요소일 텐데 그거 외에 매칭을 시켜줬을 때 좀 인기 있는 남자, 여자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좀 많은 분들이 더 찾고 막 이렇게 되나요? 인생관이 좀 뚜렷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결혼을 왜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친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처음에는 조금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안 보겠다라고 했다가 저희가 이분은 진짜 정말 어디다 내놔도 다 좋다고 한다. 내 말 듣고 한번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만나게 하면 아 역시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제일 나이스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요. 혹시 작가님은 우리 회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시켰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불만은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애프터를 안 했을 때. 수 있죠. 근데 뭐 그거는 그거를 제일 불만을 얘기해 저희한테 왜 그런 사람 소개해줬냐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다 집에서 오냐 귀하게 자란 친구들이고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사회적인 입지가 중상 이상 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런 걸 컨트롤하는 게 사실 저희 매니저들의 일이에요. 제가 30대 소개팅 할 때 자존심 많이 구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후에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의 유형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굉장히 잘난 친구들이 가끔 이기적인데 그걸 멋있다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살면서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오래 못 가요. 피곤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 피해야 될 사람은 약간 욱하는 사람들.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길 가다가 누구랑 뭐 어떻게 부딪혀서 싸우는데 나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싸우는 걸 되게 멋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고 언제든지 폭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게 보실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 싫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고쳐지느냐 아니냐도 봐야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것도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좀 사치스럽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 생활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욱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좀 피해야 되고,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거나 사치하거나 심하게 비교를 하는 분은 좀 피하는 게 좋다. 혹시나 그러면 결혼 생활 잘하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결혼 생활에 진짜 필요한 역량 같은 거요. 이미 32년 차시니까요. 네. 저도 뭐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거의 40년 이상을 따로 살던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그 트러블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답으로 이렇게 가지니까. 그래서 초기에 막 안 맞는 거를 너무 심각해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고쳐질 수 있느냐, 나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지만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생활이어야 쭉 유지가 잘 되거든요. 제가 어디서 들은 주례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남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2가 되는 결혼은 좋은 결혼이 아니래요. 2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의 역할만 할 거면 결혼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더 나은 시너지가 발휘가 돼서 1이 아니라 1.5, 2가 돼서 결혼하는 이 커플이 뭐 남보다 3, 4 정도 예, 결과가 나오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결혼 생활에 대한 뭔가 너무나 한상이나 기대는 좀 그렇죠. 내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듀오 마인드예요. 너무 눈높이를 높여서 살면 나는 이만큼 좋아질 거다, 이만큼 행복할 거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고쳐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요즘은 사실 뭐 결혼 전 살아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실제 결혼하고 똑같지도 않아요. 의무감이 없는 거죠. 결혼이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 주변인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봐온 기간보다 그분들이 봐온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남자는 꼭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자는 꼭 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되는데 꼭 자꾸 반대로 해요. 다르거든요. 보는 눈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좀 너무 별로인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좀 낮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을 몰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도 저는 뭔가 내 인생에서 피곤함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보라는 얘기가 주변에 다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은 다 좋은데 왜 너는 이래?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막 흔한 말로 이렇게 바가지를 긋는다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의 주변 사람이 다 좋은 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다 별로이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 관련된 오해도 좀 풀고 싶은데 횟수 차감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는 얘기가 좀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쁜 여성분 아니면 능력 있는 남자분이 뭐 대타로 그냥 나간다든가 뭐 저희는 회원 수가 워낙 많아서 그 회원 관리하기에도 바쁜데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저희 매니저들은 결국 성혼이 목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거지 횟수를 차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부 회원 수가 적은 데서는 전문직 남성들한테 뭐 차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갖고 그런 얘기해요. 나 어디서 돈 얼마 받고 사람 소개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네 회원 가입해 줄 테니까 뭐 사람을 소개해달라 이러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 필요도 없고 돈을 안 내면 회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금액을 낸 분들이 미팅을 갔을 때 더 신중하고 제대로 된 미팅이 되는데 알바생을 썼으면 저희 회사가 이렇게 25년간 1등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외에 혹시 결정사 관련된 오해, 편견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제일 많은 오해가 조건들만 보는 사람들이 가는 데다. 일반적인 소개팅이나 미팅보다는 좀 더 많은 건 사실 아닌가요? 이거는 정보력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를 궁금해하는데 묻지는 못하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결정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겠다 하는 거지. 조건대로 만남을 해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매 결혼하듯이 이러는 데가 아니고 일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면 두 분이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제 결정사에 가입했다 칠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이성분이 딱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받나요? 가입할 때 썼던 나이, 학교, 가족관계, 직업, 그리고 그 전에 어디였는지, 직장 상황,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정도, 가상,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다,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분의 자산 같은 것도 나오나요? 그분의 자산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기입을 해줘야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인 이력,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우리 가입할 때 성격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대충 어떤 성격이다. 그리고 원하는 이상형은 어떤 형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종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쓰고 근데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다 내놓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데 다 주진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드리고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처음부터 막 부모님 직업 이런 건 오픈을 안 하거든요. 더 궁금하면 이제 매칭 매니저한테 요구를 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되나요? 아니요.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가입할 때 썼던 것 이상의 정보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거는 말씀드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소개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하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 사세요? 뭐 기타 등 성격이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막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 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처음에 되게 어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일반적인 소개팅보다는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 가입하고 첫 미팅 나갈 때 저희가 코칭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어떤지 이제 감이 잡히니까 그리고 정보를 알아도 한 번 더 물어주는 그래서 본인이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 아니 그러니까 뭐 학교는 어디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 그러면 뭐 그때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럼 결정사 찾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고스펙자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는데 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나요? 그것도 이제 결정사의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선남 선녀들이 오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뭐 상류층이 어디 있느냐 뭐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좋은 그러면서 좋은 분을 찾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반적인 뭐 서울 아니고 뭐 지방 대학을 나왔도 그다음에 본인이 결혼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직장이 안전하고 결혼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어떤 그 수입은 되고 그다음에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고 그런데 주변에서 상대를 못 찾겠다 싶을 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남녀가 오고 그 이상들도 오고. 요즘 결정사 찾는 사람들이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정사 나이대가 많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재혼도 하니까 결혼 정년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선 결혼 정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0대 50대 분들도 오시고요. 또 의외로 20대 중반도 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다 가다 만나거나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이가 조금 젊으면 그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분들도 오시는데 그래서 한 20대 중반부터 저희 최고령 한 70대까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인데 결혼 시장에서 나이가 중요하다면 요거보다 젊으신 분들은 좀 더 유리하고 좀 나이가 이제 더 들면 조금 불리하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보다는 원하는 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때가 조금은 어릴 때 오면이고 나이가 들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는 이제 젊을 때보다는 포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되게 와닿는 게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학교도 이제 지방대를 나왔고 키도 뭐 크지 않고 외모도 뭐 사실 막 그렇게 준수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관리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소개팅을 나가면 그렇게 막 좋은 평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나는 너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제 외모도 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자는 그러면 경제력이라든가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거 가꾸다 보니까 또 소개팅을 많이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사회적 인생 경험과 역량이 쌓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평이 좀 좋아진 걸 보면서 소개팅이든 선이든 경험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아프지만 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이신데요. 네. 사실은 차여보고 네. 차보고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좋아해보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는 경험 이런 게 얼마나 아픈 너무나 아프지만 네, 그 네. 아픈 경험이 굉장히 나중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보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사람들 이름. 그런 부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할 때 젊은 친구들이 뭐 꼰대 얘기 이러지 네. 말고 실제 정말 경험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굉장히 맞습니다. 귀한 거라 그리고 그게 젊을 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네, 나이가 맞아요. 들면 들어서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하면 훨씬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말씀하신 대로 결혼정보회사를 좋은 배우자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해보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이것같이 좋은 일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를 싫어하는지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 내가 이 부분은 나의 가치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이용을 하면 정말 가성비 있는 소비인 거죠. 듀오 전체에서 결혼 상담은 혹시 몇 명이나 있고 결혼 성공한 커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업력으로는 지금 28년째고요. 95년에 만들어졌지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 건 99년부터예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46,900건. 다음 달 7월이면 아마 47,000건의 결혼 이제 성사가 되는데 저희 지금 47,000건 정도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라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저희가 한 5, 6만 건은 결혼을 성사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치는 저희한테 가입하신 회원의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가 결혼했다는 거죠? 30% 정도가 듀오 회원끼리 결혼한 거고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한 8, 90% 이상 결혼해요. 결혼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라. 근데 이제 저희한테 소개받다 보면 여기보다 내 주변이 더 나아요. 저희 이제 외부 성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서는 이제 결혼정보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가입하셔서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결혼을 꼭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쯤 정말 경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시기 전에 듀오 강점 한번 PR 한번 시간 드린다면 듀오의 강점은 뭐 여러 가지 나온 대로 뭐 매출액 1위, 회원수 1위, 성원 회원수 뭐 1위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결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의 강점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듀오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매니저만 한 200명 정도 있거든요. 그 200명 정도 되는 매니저님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까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능력이 다른 어떤 업계 사람들보다도 듀오가 제일 뛰어나고요. 제가 요즘도 그 매니저 채용 관련해서 이 면접을 보는데 네. 이제 저희는 경남녀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한 40대 넘은 이제 여성분들이 저 듀오에서 결혼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듀오에서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네, 사람들한테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서 저 매니저 하고 네. 싶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하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매니저들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누구의 뭐 누나, 언니, 아니면 이모, 어떨 때는 엄마보다도 더 이렇게 세밀하게 케어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25년 이상 듀오를 1등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결혼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결혼을 해야만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안 해보고도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마치 한 것처럼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 정말 인내심도 커지고 포용력도 넓어지고 세상 보는 눈도 나 혼자 보는 것보다 폭넓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어른이 되는 거고 그런 어른이 되려면 정말 결혼을 해야 한다. 저도 그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요즘에 늘 주변에 많이 말하는 건데 대표님도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하셨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열심히 살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고등학교 열심히 살았던 분은 좋은 대학을 갈 거고 대학교 때 열심히 한 분은 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거고 그리고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면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나아가서 삶의 참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인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다시 초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쳇바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고생도 있고 그만한 노력도 있고 인생이 이만큼 가치 있는 왜냐면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한번 끊어지면 이어지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본인의 가정을 보여주는 게 저는 연속성인 것 같아서 결혼이란 것도 그 연속성이 사실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사실은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데 이걸 부정한다는 거는 나를 부정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결혼 생활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힘든 걸 보고 내가 왜 굳이 저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삶을 계속 이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힘든 게 다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큰 경험의 가치로 돌아오는 걸 경험해보면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보상이 옛날에 뭐 우리 부모님들처럼 뭐 자식이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다 없어졌으니까 나 아내가 아니라 그거보다 충분한 보상들이 주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꼭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묶여서 그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한 연애 같이 살아보고 애도 낳아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까 삼포 무슨 연애, 결혼, 출산 이게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저희 성인들 내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생각을 해서 이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되는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안 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대표님도 사실 지금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시지만 안 힘드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항상 누군가의 인생은 다 소설 한 권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유튜버로서 누군가 170만 유튜버로서 성공했다면서 뭐 행복하겠다 했지만 이 유튜브를 한 달에 영상 100개를 올리는 게 안 힘든 건 아니거든요. 힘든데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대표님도 대표로서의 이제 직위를 하시는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도 물론 출산도 다 힘든 거는 함께 산다는 건 힘들죠. 하지만 그만큼의 아까 말씀하신 원과 원이 많아서 이가 아니라 이 플러스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결혼 관련해서 2030 세대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아이도 같은 고 세대인데 늘 요즘 애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던 것들이 너무나 애를 써서 고민해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키운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람이고 충분히 그 힘든 것에 보상이 되는 가치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았으면 하지만 이거를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절대 아니니까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는 방향대로 열심히 잘 갔으면 좋겠고 이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조금 기울여서 아 역시 뭔가 있나 보다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언젠가 제가 찾아간다면 저는 가입비는 할인되나요? 제가 지인으로 등록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악플다지 마세요. 오늘 대표님과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듀오의 박수경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